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황을 이렇게 보내실 때 몇 가지 봤어요. 뱅가드 얘기가 섞여 있더군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제 3,600억 원 커스피 기준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자, 컴백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이 외국인들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컴백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최근 4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신흥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 가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배분되는 금액도 3주 연속 플러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뱅가드 펀드는 6월 말 7월 첫째 주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의 경우에 뱅가드 펀드가 MSCI에서 FTSE로 그 벤치마크를 바꾸는 데 있어서 펀드 하나가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을 클로징했다라는 부분이 네. 어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효과도 일부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좀 바뀐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4주 동안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방법은 그 위클리 넷 인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으로 유입된 흐름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맨 위에 글로벌 이머징 마켓 GE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국 비중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전체적으로 플러스 되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어떤 자금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2008년, 9년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국에 배분되는 금액의 가장 많은 부분들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패시브 자금, ETF 같은 인덱스 펀드들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3년도 접어들면서 뱅가드 펀드는 ETF지 않습니까?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도가 나타나면 좀 주춤한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보시는 그림에서의 파란색처럼 액티브 펀드들이 2013년도 들어서 강하게 좀 사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컴백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97년도 이후부터 글로벌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이 한국을 벤치마크 대비 얼만큼 오버웨이트 내지는 언더웨이트 비중 확대 축소를 하는지의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빨간색 선인데요. 97년도 외환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도적으로 한국을 계속 줄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얘기하니까 영어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자, 웨이트는 비중이라는 얘기니까 비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도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상대적이다 보다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엔화가 101엔대가 깨져서 100엔대로 가고 일본 니케이가 조정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한국의 또 자동차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자, 달러 강세 예상을 좀 하는 부분도 많던데 통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환율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상호 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가령 미국이 가만히 있더라도 유로존이 좀 안 좋아지거나 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또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기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그림상으로 지금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림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바탕화면에 있는 회색 선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보시는 그림에 있는 회색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과 겹쳐서 그린 그림이 2002년도 달러 고점을 플라자 합의 당시의 고점과 겹쳐 보았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림은 상당한 시간 차이를 둠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모양 자체가 과거와 변곡점까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사이클 그리고 이 기준금리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닮아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그 달러의 흐름 역시 닮아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마치 달러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들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좀 강세될 것 같은 느낌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97년도 때 달러 강세였던 부분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상황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있었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유로화가 워낙에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의 강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정도로 정말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안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6월 하절기 좀 들어서면은 어김없이 금융시장에 나오는 것이 MSCI 선진지수, 네. 머건 스탠리 인덱스, 영어는 좀 어렵군요. 네, 머건 스탠리 지수인데. 자,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증시 논란이 많습니다. 편입이 된다고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편입이 되고 말고의 논란을 어떻게 정리 좀 해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편입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판단해보면 가능성을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가능성 측면에서는 올해에도 신흥국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편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유는 이번에 다시 선진지수의 편입에 평가받는 것이 5번째입니다. 대학 입시로 치면 5수째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6월 중순께 발표가 될 텐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아이디 제도라든지 외환거래의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사용과 관련된 거래소의 사전 승인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불편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해소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신흥국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본토 증시가 신흥국 지수에 신흥국 지수인가요? 선진 지수인가요? 이게 편입된다는 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시장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 본토 증시하고 홍콩에 상장된 우리 H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 중국 증시는 H 주식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본토 증시 역시 신흥국 인덱스로 넣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H 주식이 지금 현재 신흥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하고 한국이 15% 정도입니다. 근데 본토 증시까지 들어올 경우에는 한 3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1.3%포인트 줄어들게 되고 인덱스 자금이 이탈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중국 본토 증시가 신흥국 인덱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QFI가 지금 완화는 되고 있지만 완전히 개방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중국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조금 엿보기 위해서 신흥국 지수의 지수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 우리나라, 또 MSCI 선진지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의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